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점점 더 시각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우리의 삶의 질과도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시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눈 질환 중 하나. 오늘은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황반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을 뵐 때마다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젠 진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커피를 조금 내려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을과 커피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다 책까지 사진용으로. 아니 커피에도 진심이시라고 들었어요. 요즘은 좀 어떤 산미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산미 있는 걸 좀 즐기다가 네. 이제 가을이어서 약간 구수하고 고소한 걸로 조금씩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남미,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원두들, 네.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쪽 계열들이 좀 구수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재미를 느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커피콩도 볶으시고 아직 그 그렇게까지는 정도는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일단은 그게 두루두루 최고더라고요. 잘하는 집 가가지고 커피콩 사서 이게 또 갈아 먹고 내리면 또 맛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진짜 신선 야채를 딱 그런 먹는 느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가을과 커피 뭔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원장님은 그럼 가을 좋아하세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겨울이 더 좋아요. 오, 이제 겨울 is coming. 하얗게 덮인 세상이 네. 저한테 좋네요. 언젠가 한번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한번 저희가 밖에서 라이브를 해보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제주는 좀 눈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한번은 여러분께 좀 제주의 그 바람의 겨울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또 밖에서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코코아 님도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창의성실 예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한 달 전부터 기다리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내용을 마침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보다가님 남겨주셨고요. 우리 꽃이핀다님 그리고 러브싱님 바른자자님께서는 아버님이 연세가 70대이신데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완치가 조금 어려운 질병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아쉽게도 황반변성은 만성질환이고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고요. 눈에서는 사실 암이란 존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안과의사 표현하기로는 황반변성이 실제로 암은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시력을 워낙 많이 위협하기 때문에 좀 암적인 존재로 사실 많이 여기기는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치명적인 눈질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또 소리 없는 황반변성 도대체 무엇인가요를 삼아주셨는데 왜 소리 없는 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내가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소리 없는 녹내장, 황반변성도 정말 스르르 다가왔다가 어느새 나빠지면은 그때는 이미 조금 늦은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네. 뭔가 스리슬쩍 조금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시력을 좀 빼앗아가는 존재군요. 네. 완치는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고요. 오, 기대가 됩니다. 꼭 해주세요. 눈 방송 해주셨어요. 또 오영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송예은 아나운서님, 제주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 구상봉 PD님, 관심 있는 황반변성 시간입니다 하면서 목소리에 대한 칭찬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어떤 분은 한 달 전부터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리 없이 찾아오는 황반변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도 궁금하시군요. PPT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반변성은 무엇일까요? 네, 원래 정식 명칭은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칭하거든요. 50대 이상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시신경 그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황반에 출혈, 부종 혹은 세포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시력 감소나 혹은 끝까지 가면 실명을 초래하는 변성 질환이고요. 아이고. 우리나라 3대 질환, 실명 질환에 아직 포함이 됩니다. 네, 오, 되게 한 줄에 소개만 들어도 무섭네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초기 단계는 사실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근데 진행하면서 중간 이상이 되어야지 뭐가 시력이 잘 안 보이고 사물이 좀 사람이 굽어져 보여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황반 변성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오른쪽에 사진으로 보시면 나무가 구부러져 보이고 혹은 나무 자체가 잘 안 보이거나 뭔가 중앙 부위가 잘 안 보인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따지면은 필름 자체가 변질된 거랑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필름이 변질되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필름을 통째로 갈아 끼우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병이에요. 그렇군요. 네. 필름을 다시 재생시키는 기술이 아직 그까지는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소리 없는 질병인 만큼 초기 단계의 발견이 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정도의 휘어짐 정도면은 초기는 아니죠? 맞습니다. 초기에서는 저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네, 적어도 중간 단계 이상이라고. 중간 단계 이상이군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그래서 정기 검진에 중요한 한반 변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게 눈 시신경 망막의 중심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까맣게 보이시는 저 중간 부분이 황반부라고 하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노란색 점이 곳곳에 보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황반 변성을 가리키는 일부 병변인데요. 이런 때는 사실 점들이 작고 많지 않아서 초기 형태에 해당되고 시력에도 별로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검진하면은 나오긴 하지만 본인은 시력에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보통은 주기적으로 보거나 혹은 눈 영양제 그 복용하는 게 권고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황반 변성이 진행을 했다. 그럼 이 사진 중간 사진에서 보면은 저기 빨간 예 드릴까요? 네. 이걸로 드릴까요? 네. 아이고. 네. 이거를 네. 한번 조금 웰컴 투 상본 이렇게 넣었네요. 저희가 PPT를 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황반 변성? 네. 그걸로 키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인 게 또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죠? 생방송이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습성 황반 변성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점 보이시죠? 이게 황반 변성이 출혈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따로 명칭을 하는 게 있어요. 이때는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0.8이던 게 뭐 0.1, 0.2. 네. 그래서 이때는 시력이 급격히 이제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오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싶어서 오시겠군요. 맞습니다. 네. 뭔가 앞에 뭐가 가린다고 표현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보면은 이제 카메라 필름 안 딱 중심 부위에 뭔가 변질이 된 거죠. 피가 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반 변성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눈에 그 약을 넣는 주사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시력 회복을 도모를 하는데 문제는 옛날만큼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한번 이미 망가진 시신경은 그만큼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잘 치료하면 시력이 일부 돌아온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치료 다 했는데 피는 다 없어졌는데요. 시력은 더 떨어졌어요. 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치료는 다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합병증이 끝까지 남아버린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주사 치료 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병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녹내장과 비교했을 때 녹내장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녹내장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5에서 10%까지도 고령인 분들
중에서 얘기를 하고요. 황반 변성은 이제 동양인 기준으로는 대략 한 5%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뭐 사실 5에서 10%랑 뭐 차이가 아주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드문 병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이제 건성 황반 변성,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약간 쉽게 표현하고 약간 마른 황반 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출혈점 같은 건 없는데요. 네. 시신경이 점점 얇고 말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 점, 회색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다 비정상적인 건데 카메라 필름들이 점점 얇아지고 변색돼 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오래된 필름 느낌처럼. 예, 약간 그런 색이 식으로. 날아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력 감소는 느리기는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면은 시력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요 건성 황반 변성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습성 황반 변성, 말 그대로 이제 물이 찬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없어야 엉뚱한 곳에 신생혈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누출이 잘 일어나서 마치 파이프관이 터지듯이 그러면서 피가 쭉 배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점이 나오면서 네.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한 경우거든요. 이런 때는 시력이 많이 변하게 되지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는 건성과 습성으로 조금 종류가 나뉘나 보네요. 맞습니다. 치료도 사실 좀 다르기는 하고요. 습성 황반 변성이 조금 더 그래도 가역적인 면이 있는데, 습성 황반 변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혈관 형성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혈관 형성을 막아주는 항체를 눈에 주사하는 게 가장 습성 황반 변성의 주된 치료가 됩니다. 항체를 눈 안구내로 주사하면은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네. 출혈 부종이 감소해서 시력 손실을 막거나 조금 되돌릴 수도 있고요. 근데 주사가 문제는 한 번만으로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1년에 4회에서 7회면은 횟수가 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3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어떠한 분들은 진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럼 12번 1년에? 예.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건 뭔가 상상만 해도 되게 그 네. 눈으로 직접적으로 오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통증의 정도는 어떤가요? 마취 같은 게 좀 이루어지나요? 이제 저희가 마취 점안약을 넣고 하는데요. 그래도 예, 통증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하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네. 눈에 주사 맞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가장 습성 황반 변성의 가장 주된 치료고 네. 꼭 해야 하는 치료예요. 이거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현재는. 이제 습성 황반변성에 대해서 비교하는 PPT를 봤을 때는 급격히 또 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무섭지만 또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예.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황반 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내가 알고 싶잖아요.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암슬러 격자란 걸 이용하는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암슬러 격자는 이 바둑판처럼 생긴 거고요. 정상일 때는 다 고르고 이 직사각형이 올바르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한쪽 눈 가리시고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요. 한쪽 눈 가렸는데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점이 있다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꾸불꾸불한 게 휘어져 보인다.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각 눈을 한 눈씩 가리고 해봤을 때 나타난 게 있다면 네. 그러면 꼭 안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황반 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병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자가 진단을 하시려면은 네. 정상인 암슬러 격자를 보고 눈을 맞습니다. 하나씩 가리면서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것만 해도 지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네. 해보십시오. 좋은 자가 진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 외에는 결국은 이제 안과에서 전문적인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진을 찍는 거고요. 말 그대로 포토 사진을 찍는 거고, 요 밑에 건 조금 색다른 건데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카메라 이제 이 망막 중심 부위 황반부를 이렇게 CT처럼 단면도를 찍은 거예요. 우리 CT 찍으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거와 달리 이렇게 층층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을 보면은 망막시신경을 아주 자세하고 현미경 수준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사진에서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뭔가 약간 울퉁불퉁한 거 보이세요? 네, 여기에 보여요. 비해서. 네네. 여기가 사실 극초기의 황반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게 최초의 변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분이 똑같이 1년 후에 봤는데 이렇게 약간 더 두꺼워졌어요. 오, 네네. 네, 조금 더 볼록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눈안에 이 황반변성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다행히 이 단계에서도 시력은 변하진 않았고 변형실한 것도 없었긴 했는데 근데 더 잘 지켜봐야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저게 갑자기 확 커지거나 출혈점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안저 검사 및 안과에서 하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초기 황반변성의 변화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은 50대 이상이라면 네. 당연히 꼭 해보셔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나이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과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반변성은 어떤 분들한테 좀 더 잘 생길까? 오, 궁금해요. 네. 50대 이상은 일단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네네.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더 관심을. 이것도 가족력 네, 있어요? 가족력을 탑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있으신 분다면 더욱더 조금 더 일찍 40대부터라도 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심혈관계 질환, 뭐 부정맥 혹은 뭐 콜레스테롤 뭐 그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흡연이 큽니다. 네, 황반변성은 흡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질환이고 발생률을 거의 5배 이상으로 차이를 놔두거든요. 5배요? 예. 그래서 흡연을 안 하는 게 금연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담배는 끊으시면 좋겠고요. 자외선 노출, 결국은 노화의 질병이니까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햇빛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마음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좀 눈 영양제 잘 안 챙겨 먹고 항산화제, 비타민 그런 게 좀 적게 먹는 편이다. 그러면 좀 드시는 거 좋아요. 네. 네. 흡연이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모든 건강에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흡연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뭔가 눈이랑은 조금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 생각했는데 네. 밀접한 연관성이 많습니다. 5배라고 합니다.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빨리 발견하면은 대응을 하거나 초기에 눈 주사술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급격한 진행을 빨리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금연,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선글라스나 모자를 잘 착용하시는 게 자외선 차단에 당연히 도움되겠고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이제 뭐 연어라든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 과일 모든 것들이 뭐 흔히 들어보신 거겠지만 뭐 오메가3, 비타민, 뭐 루테인 여러 것들이 함축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 기능을 갖고 있는 좋은 식품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 결국에는 황반변성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항상 방송 때마다 또 들어오는 질문이 또 영양제 부분이 있잖아요. 이 황반변성에 조금 추천할 만한 영양제도 있을까요? 예, 있는데요.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건 결국 루테인입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되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 요거를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도 정해놓은 게 사실 있어요. 미국에서 정해놓은 거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좀 말은 복잡한데 아레즈 포뮬라라고 적혀 있는데 미국에서 제정한 이제 황반변성을 위한 그 용량을 정해놓은 포뮬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루테인 10mg, 지아잔틴은 2mg, 비타민 C 500mg, 비타민 E 400유닛, 뭐 아연 9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만큼이 들어있는 거를 쭉 먹었을 때 중간 이상의 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네, 그거는 이제 임상 연구로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사실 저거를 그 약처럼 드시게 하세요. 네, 실제로 처방되는 약이 있지는 못한데요. 아직 네.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하지만은 저 포뮬라에 따른 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의 제품들이 요거를 만족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루테인만 들어있는 것만은 좀 부족하다. 네. 네, 루테인 말고도 이런 비타민 C, 이 아연, 구리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만 판매되는 것도 있고 뭐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 있는데 이런 아레즈 포뮬라 보통 적혀 있거든요. 뭐 아레즈, 뭐 아레즈2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네요. 아레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표현이 대부분 적어 놨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황반변성을 위한 그 눈 영양제고 또 전문적으로 나온 거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은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복용을 권하고요. 그 외에는 좀 우리 그냥 황반변성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황반변성이 좀 겁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당연히 질문이 드실 텐데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썸머리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왔습니다. 총정리인데요. 1년마다 안과에서 망막 검사 하는데 이제 망막 검사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두 가지 검사, 안저 검사 및 간섭 단측 촬영 이제 대부분 안과에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루테인을 포함한 아레즈 포뮬라 형식의 눈 영양제는 이제 중기 이상의 황반 변성의 진행 억제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초기나 처음 아예 없을 때는 황반 변성 억제하거나 미리 예방하는 데는 사실은 효과는 없어요. 의외네요. 예, 그건 좀 네. 의외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루테인 이런 영양제를 먹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테인은 결국은 다른 기능, 뭐 백내장 억제라든가 노안시를 조금 줄여준다든가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황반변성에는 꼭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용은 할 수 있고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루테인이라도 단독으로 드시는 거 괜찮다라고 저는 그래도 설명드리는 편이고요. 생활 습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견과류나 등포른승선, 녹황색 채소, 뭐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금연은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지키신다면은 뭐 황반변성을 꼭 두려워할 만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아주 깔끔하게 총정리를 해주셔서 뭐 오늘 한 달 전부터 방송을 기다리신 분이시나 아니면 가족분을 대표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유전적인 또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유익한 정보들 잘 기억하셨다가 조금 더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제 이야기는 저희가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실제로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 진행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끝인가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 건데요. 네. 요새 챗GPT에 대한 관심 좀 뜨겁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해석해보라고 이렇게 사진 넣어놓고 이거 1년 사이에 찍은 안저 사진하고 그 빛간섭 단층 촬영인데 한번 요거 해석해보라 하니까 뭐 다른대로 챗GPT는 요걸 보고 해석을 해요. 1년 사이에 뭔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진짜 그 이상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꼈고 네. 저도 더욱더 긴장해서 챗GPT보다 더 뛰어난 걸 더 많이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동반자 느낌이 나중에 나를 치고 가는 건 아닌가. 역전할 것 같아요. 네, 역전당하진 않을까. SF 영화처럼. 다음번에 여기 옆에 챗GPT가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미 AI 제주 아나운서는 뺏기고 있기 때문에 비욘디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AI사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안 돼요. 원장님 지켜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PPT는 여기까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와, 무섭네요. 라고들 해주셨고요. 황반변성의 예방법이 궁금하다. 자가진단이나 초기 증상이 있냐. 네, 아까 저희가 또 소개를 드렸는데, 초기 증상은 아까 그런 테스트 말고는 딱히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암슬러 격자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안과에서 망막 검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노안이랑은 다른 건가요? 노안이랑은 다릅니다. 사실 노안시 조금 더 한정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가까운 게 덜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물론 노안의 큰 범위 안에는 노화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다른 질병이 생기는 개념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황반변성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안은 결국 가까운 게 덜 보이는 돋보기 안경 써야 하는 그거는 황반변성이랑 일단 별개입니다. 아, 네. 오렌지님께서는 황반변성 때 OQR해주투를 복용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나요? 아니면은 오기 전이나 초기 증상일 때 효과가 있고 저와 같이 진행이 많이 됐을 때 먹어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중기 이상이면은 사실 약처럼 복용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100% 진행을 다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게 거의 약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하셔야 하고요. 초기에는 이제 하는 게 임상적 효과가 아직 유용성이 꼭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발표는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루테인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성이나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는 전 드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와등등님은 원장님 습성 황반변성은 치료가 좀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습성 황반변성은 치료법이 있고요. 다만 완치는 아닌데 이제 초기에 습성 황반변성을 캐치해서 주사 치료를 잘 받았을 때 어떠한 분들은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통 3번은 꼭 맞아야 하거든요. 네. 3번 치료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괜찮으세요. 시력도 잘 나오고. 그러면 가장 해피해요. 완전 럭키네요. 네. 그래서 초기면 그런 게 되는데 중기 넘어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번 만져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시력도 더 떨어지고 네. 안과 의사도 난감하고 환자분도 힘들어하시고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겪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황반변성 치료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워요. 완치가 안 되고 그렇군요. 시력을 더 안 떨어뜨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긴 정도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이가 조금 들수록 직접적이기 때문에 특히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흡연을 하신다든지 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 조금 해당되시는 게 많다고 하면 특히나 더 안과의 정기적인 검진이 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미리미리 최대한 무슨 병이든 마찬가지만 가장 빨리 발견했을 때 조그만 할 때 대처하는 거는 뭐든지 다 효율적이거든요. 네. 황반변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로켓님은 인터넷에서 황반변성 관리를 열심히 해서 다음 검진 때 드루젠이 없어졌다라는 글을 봤는데요. 이 드루젠이 없어지면 황반변성이 완치된 건가요? 네. 이제 드루젠 용어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황반변성일 때 나타나는 하얀 노란 점들 그런 것들 드루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드루젠은 이제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흡수되어서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쪽이기는 한데요. 네. 흡수되면서 또 그 카메라 필름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뭐 근데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 좋은 걸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시력 중심 부위에 크게 있는 드루젠 같은 경우는 흡수되고 나면은 오히려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으세요. 그러면은 드루젠이 흡수됐다는 게 무조건 좋다고만은 볼 수 없겠네요.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네요. 네. 그렇다고 뭐 없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여행가자님은 이 황반변성 수술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실질적인 수술은 없습니다. 근데 황반변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피가 가득 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사 치료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빼내는 망막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미 너무 심한 경우라서 시력 회복률이 사실 낮은 편이고요. 네. 지금은 아직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공망막이라고 하는 게 개발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 황반변성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건 아닌데 그게
혹시나 더 많이 발전하면은 결국 카메라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력을 다시 좀 더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아마 조금 아예 치료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쪽일 텐데, 네. 근데 아직은 수십 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까지는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러브생님은 원장님 10대도 황반변성에 걸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50대 미만에도 사실 황반변성과 비슷한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그 망막신생혈관이라고 따로 병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망막신생혈관. 예. 그래서 기전은 비슷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한 건데요. 그런데 치료도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네네. 눈 항체 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전이라고 똑같은 황반변성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비슷한 성격의 질병이 있기는 하다. 근데 그거는 훨씬 드물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50대 이상의 맞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예. 찾아오시는군요. 아까 망막. 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고요. 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자주 방송해주세요 해주셨는데 한 달에 2번으로 편성을 늘려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늘 환영입니다. 네. 황반변성이 있어도 라식이나 라섹이 가능한가요? 뚜벅이님의 질문이네요. 일단 황반변성이 있다는 거 50대 이상이라고 봐야 하니까 네. 그때 그 나이 때는 사실 라섹은 안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백내장이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오히려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은 이제 원시, 난시, 근시 등을 교정을 할 수 있는, 즉 라식, 라섹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대신에 황반변성이 있다는 건 카메라 필름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백내장 수술한 분보다 시력 경과나 결과가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일단 라식, 라섹은 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백내장 수술에 길은 있는데 좀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당뇨와 황반변성이 관련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해피피플님이 질문 주셨네요. 네. 직접적이지는 않은데요. 당뇨가 있다는 건 결국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역 콜레스테롤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2차적으로 결국 황반변성을 좀 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요. 결국은 연관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당뇨 있다고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당뇨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약간 요 정도는 아니네요. 연관성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네. 바라보다가님은 선생님 두살아기가 한 번씩 왼쪽 눈을 비비고 나면 눈물이 쫙 나는데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프냐고 하면 또 아프진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비비는 것 자체가 아마도 비정상일 것 같은데 이제 비비게 되는 원인에 알러지 결막염이 주가 되니까 보통 알러지 결막염 있으면 비비지 않더라도 저절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비면서 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되어서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는 거는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알러지 결막염이 있을 확률이 높고 만약 있다면 약 쓰면은 꽤 잘 치료되거든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시력을 앗아가는 질환이죠.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각 지금 3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꽃이 핀다님께서는요. 선생님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이 있는 경우 수술 후에 도수를 넣어서 루티나 안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술 전에도 도수를 넣어서 이 안경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제 개인적 루티나 안경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루티나 안경이 아마 특별한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이 있을 때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백내장 수술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이제 백내장을 없애고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 사실 눈안의 안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렌즈를 넣게 되기 때문에 그 렌즈의 도수에 따라서 이제 그걸 잘 계산해서 넣으면은 그 원시나 난시 그 근시들을 대부분을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먼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덜 쓸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노안 교정까지 된다면은 가까운 것도 더 잘 볼 수 있는데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이 있는 눈에서는 노안 교정하는 렌즈를 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넣어봤자 기능을 잘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겠고, 루틴 안경이 어떤 건지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은 그때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자세님은 황반 변성일 때 햇빛 보는 게 나쁜가요? 아까 자외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햇빛 보신 거 직접 당연히 안 좋고요. 예, 자외선 차단율 100%가 되는 안경을 코팅이 되어 있는, 네. 이제 꼭 선글라스가 아니더라도 투명한 안경도 그 자외선 100% 차단 코팅되어 있는 것들 있거든요. 안경점 가면은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아싸님께서는 선생님 주제랑은 다른데 이 양쪽 시력이 다르면 안경을 도수를 다르게 맞추는 거 말고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나이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치료 방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결국은 내가 편하게 잘 볼 수 있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안경을 도수 다르게 하는 게 내 눈에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드물지만 한쪽 눈에는 컨택트 렌즈를 끼고 한쪽 눈에는 안경을 끼는데 안경 한쪽은 도수를 안 넣고 네. 한쪽은 도수를 넣고 한쪽은 컨택트 렌즈를 끼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매우 번거롭지만. 네, 치료 방법이 딱히 있지. 이제 치료 방법은 결국은 이제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라식, 라섹을 적용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나이대가 뭐 40대 이하 정도 라면은 뭐 라식, 라섹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새벽님께서는 안과에서 습성 황반 변성 진단을 받고 안구에 주사 치료 받았습니다. 주의사항으로 5일간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수 3발까지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눈물이 흐르게 돼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경우는 괜찮을까요? 네. 예, 공통적으로 그 항체 눈 주사술을 하면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수를 안 하는 기간이 보통 5일 정도는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눈물이 나는 거는 결국 내 눈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균이 나와서 눈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눈물을 닦는다고 또 그 휴지나 네. 다른 조금 그 불결한 손수건 같은 거 쓰지가 않는 게 그거는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걱정되시면은 뭐 항생제 한약 한두 번 더 넣는 거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꼬니님께서는요, 밤새는 게 눈에 얼마나 나쁜가요? 거의 매일 밤을 새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내 몸뿐만이 아니고 눈에도 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어둡고 이제 어떻게 밤을 새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하시게 되면은 또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뭐 형광등 켜고 모니터 앞에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눈 깜빡임도 줄어들고 눈부심도 많이 느껴지고 그 대비 감도 차이도 이제 주변과 많이 날 텐데 눈 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가급적 환경 개선도 하고 밤새는 걸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또 스트레스과 또 안구 건조도 우리 눈 건강을 많이 해치죠. 맞습니다. 네. 네, 연관됩니다. 해피피플님께서 원장님 약간 정의로 느낌이 납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또 거침없이 하이킥 때도 정의로 배우를 좋아했었는데 원장님 너무 멋지시죠? 우리 여행가자님께서는 원장님 오름 추천해 주세요. 네. 오름 좋아하세요? 네, 오름 좋아하죠. 예,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도 조금 이색적인 오름을 추천하자면은 그 정물 오름이 저는 최근에 좋았는데요. 정물 오름은 어디 있어요? 정물 오름은 저쪽 안덕면 쪽에 있어요. 그래서 평화로라는 그 대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있는데 네. 거기에 올라가면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제주 남서쪽 풍광이 전체적으로 다 조망이 들어오는데요.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좀 덜 잘
안 가는 곳이긴 한데 어렵진 않아서 추천합니다. 정물오름. 네. 네. 새별오름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정물오름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요즘 또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딱 뭔가 숲 오름 가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제주 놀러 오세요, 여러분. 강나영님께서는 안녕하세요. 3년 전쯤에 70대 초반의 어머니께서 건성 황반변성이 진단돼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이 되고 마음이 무거운데요. 건성에서 결국은 습성으로 진행하는 걸까요? 항체 주사로 심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기기 전에 습성 변화가 생겼을 때 맞아서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미리 항체 주사를 맞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습성 황반변성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빛간섭 단축 촬영을 통하면은 그런 것들 일부 이제 미리 예견을 하거나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변화가 보이면은 이제 그때 그 저희가 표현하기로 물이 찼다 안 찼다에 네.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망막 부종, 즉 습성 황반변성의 모습을 띠는 게 발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은 눈에 항체 주사술을 하게 되거든요. 시력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네, 그 정해지신 대로 그 검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건성 황반변성에서 모두 다 습성 황반변성을 가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런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네. 보길도님께서는 황반변성일 때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면 베스트일까요? 네. 네.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RSG2 포뮬라 형태의 그 용량을 가진 그 눈 영양제, 이제 국내에서 소개된 걸로는 좀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네. 뭐 오큐RSG2M, 뭐 오큐테인 혹은 그 외국 제품으로는 프리비전 하는 게 있습니다. 오큐비전이었나?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용량에 가장 근접한 영양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과 전문의 선생님들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눈 건강 관리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아까 황반변성 눈 건강 관리법은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놓치신 네.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또 보셨으면 해서 네, 화면을 띄워드렸고요. 또 총정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캡처 타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생활식 습관, 운동도 열심히, 초록색 잎도 많이 먹고 네. 금연은 하지 말아야 돼. 금연해야 되는 금연을 해야 되는 거 네. 이게 정말 또 핵심이지 않을까. 네. 꼭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황반변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건강을 위해서도 꼭 권유되는 결국에는 도움됩니다. 부분이잖아요. 네, 도움됩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캡처 타임을 드려봤습니다. 또 온 게요. 눈에 가끔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막 손으로 비비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예, 하면은 안 좋은 행동이고 왜냐하면은 비비면은 이제 눈과 각막의 결막에 결국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물질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혹은 알러지 물질이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비비는 것 자체가 알러지 결막염 없는 결막염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병을 그냥 얻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뭔가 들어갔다 싶으면은 그 인공 눈물류를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네,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막 한때 엄청 비볐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건조하고 이렇게 눈에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주름도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또 피곤하고 나면 또 무의식 중에 막 비비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무현우님께서는 오른쪽에 황반변성이라 6개월마다 검사하러 다닙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신 상태고요. 나이는 60대 후반이시고 왼쪽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약근시가 원인이라고 하셨고 현재는 그리 불편하진 않지만 돋보기와 안경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네, 근시가 있는 게 황반변성하고 직접
그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뭐 그건 일단 차치할게요. 일단 왼쪽에 황반변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 맞습니다. 반대쪽에 있다는 건 생길 수도 있는 건 맞는데 이제 황반변성이 생긴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레즈 포뮬라에 근거한 그런 전문적인 그 눈 영양제까지는 드시는 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루테인 뭐 10mg 보통 한 알이거든요. 뭐 그 정도 드시는 거 정도는 어차피 오른쪽 황반변성이 있으니까 드시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아레즈 포뮬라에 근거한 눈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는 게 뭐 왼쪽 눈에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어화동도님은 원장님 자전거 좋아하시나요? 요즘에 홍해걸 박사님 덕분에 자전거에 입문을 했는데 자전거 코스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자전거 한때 엄청 좋아했는데 요새는 많이 타지는 못했는데요. 자전거 코스 제일 괜찮았던 곳은 월정리 해안이었던 것 같아요. 오, 해안도로 쪽이요? 그쪽 결국 올레길하고 겹쳐져 있는데 이제 올레길에서는 사실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고 네. 이제 자동차 도로를 일부 이용해야 하는 단점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을 골라서 도로 다니시면은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닷바람과 싸워야 하는 거죠. 맞대응을 해야 되는군요. 예, 휘청휘청할 수 있으니까 바람 너무 센 날은 그쪽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네, 어화동님 나중에 제주도 와서 한번 추천해드린 코스로 한번 해보시고 또 후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좋은 생활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눈에 좋은 생활 습관은 이제 사실 하면 좋은 것보다 안 해야 되는 게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안 해야 하는 거는 미디어 사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눈 피로도를 올릴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이제 가장 미디어 사용이 큰 것 같고 그런 거에 의외로 눈을 비비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네,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수시로 비비고 뭐 답답하다고 비비고 뭐 찝찝하다고 비비고 그것도 피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그래도 찝찝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료를 차라리 받아보셔서 그걸 해결하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식습관은 충분히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나이가 40대 이상이라면은 그 항산화제, 루테인, 지아잔틴 혹은 아스타잔틴, 뭐 오메가3도 포함되고요. 혹은 이제 안토시아닌까지 다 항산화제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꾸준히 드시는 거는 저는 뭐 권장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하하호님이 중심성 망막염 진단을 받고 아바스틴 주사를 맞은 지 5일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헬스를 해도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무거운 걸 들어도 될까요? 네. 중심성 망막염은 황반변성하고는 다른 질병이긴 한데요. 이제 그 헬스하는 건 큰 문제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약간 무거운 무게 운동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고요. 그 출혈이 나는 그런 개념의 병이 아니라서 이제 내 스트레스의 정정한 해소가 이 병에 사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운동을 하시는 거는 권장될 수 있으므로 뭐 엄청 무거운 건 아니라면은 적당한 거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성 망막염도 한번 다뤄주세요. 네, 차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악고는님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루테인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루테인을 먹는 게 눈에 좋을까요? 이 먹는 걸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루테인은 먹는 거 도움 됩니다. 근데 가장 좋냐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루테인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그게 가장 와닿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꺼내는 것 같습니다. 루테인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황반에 많이 있습니다. 눈의 중심부 까맣게 돼 있는데 루테인 그 색소가 까맣거든요. 근데 40, 50대 되면 그게 점점 빠져나가요. 근데 그 황반의 루테인이 점점 잃어가면서 황반변성이 생기든지 노화가 더 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루테인은 내 몸에서 합성이 되질 않거든요.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어디 많이 들었냐면 녹황색 채소. 네, 녹황색 채소. 네, 그래서 루테인을 이제 뭐 정제 약으로 알약으로 드셔도 되고 아니라면 나는 녹황색 채소 정말 많이 먹고 좋아하고 그러신다면 그걸로 가름하실 수 있고요.
네. 자, 잉잉잉님은 유리체 출혈 비문증으로 시작해 현재는 양쪽 눈 모두에 비문증이 생겼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생 중이시네요. 저희가 또 예전에 한번 또 다뤄본 적이 있죠. 네, 예. 네, 한번 또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잉잉님 방송 후에 또 비문증 주제 다뤘던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피플님의 말씀처럼 시간이 순삭이고요. 급한 질문인 것 같아. 이것까지만 좀 다뤄볼까요? 왼쪽은 레이저 치료를 해둔 상태이고 오른쪽도 비문이 시작되고 양눈이 초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걱정입니다. 오른쪽도 레이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원래 비문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 치료가 직접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레이저 치료를 했다는 거는 비문증과 관련된 망막 열공 혹은 주변부 망막 변성이 있어서 예방적 개념으로 치료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제 초점이 잘 안 맞는 거는 그 비문증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사실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뒤에 저희가 유리체라고 하는 그 매질이 일부 성질이 약간 변해서 좀 시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게 짧게는 일주, 뭐 길게는 한두 달 이상 가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뚜렷하게 좋아지게 하는 근본 치료 약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조적인 요법으로 대응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걸 기대하자고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눈 영양제 저는 드시는 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또 드리게 드시는 거 권하는 편이고요. 레이저 치료는 왼쪽 눈에 오른쪽 눈에 만약에 그 망막 열공이나 문제되는 상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비문증을 없애는 치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자주 안과 그 주치 선생님하고 잘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갑자기 눈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보이거나, 예. 그래서 갑자기 눈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이제 그런 거는 망막박리란 다른 후유증,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얘기인데, 근데 뭐 보통은 레이저 치료를 정상적으로 잘 받으셨다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 망막 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주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눈사랑 안과는 공항과 멀지 않은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